8월 17일 화요일 박혜진이 만난 사람 파일입니다. 박혜진이 만난 사람. 고수가 즐비한 무림의 세계에서 갖가지 고초를 견디며 무공을 연마한 주인공이 강호를 어지럽히는 악의 무리를 비장의 필살기로 물리친다. 동양의 남자라면 한 번쯤은 심취했을 무협 소설이죠. 그런데 주인공이 물리쳐야 할 상대가 엉뚱하게도 당뇨병인 무협 소설이 있습니다. 그 스승인 지바고 도사가 네. 마지막으로 그 비결을 아주 그 알려주겠다. 비책을 알려주겠다. 예. 그래서 인슐린한테. 예, 승당 비급이라고 하는 당뇨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책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 책을 주시는데 그 책을 펼쳐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백지로 돼 있어요. 오늘 만날 손님은 당뇨 전문 의사입니다. 당뇨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당뇨병을 주제로 무협 소설을 연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뇨에 대한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노래로 동남풍을 부르고 있죠. 예. 오늘날의 동남풍은 방송 언론인들이 동남풍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때 맞춰서 동남풍이 불어준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저 강을 건너서 예. 당뇨의 무적 함대를 불살러서 한 줌의 재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다는 당뇨병을 격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오늘의 주인공. 잠시 후 그 신묘한 내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보름 전부터인가 이시촌의 주민들은 묘한 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딱히 병이라고 하기도 뭐한 것이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거나 또는 무섭게 물을 마셔야 되는가 하면 쉴 새 없이 칙소, 즉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정도였다. 그 밖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모두가 무기력하고 금세 피곤해져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문제였다. 오늘 모신 손님, 당뇨병 전문의 오현상 박사의 홈페이지에 연재되는 무협소설 대당협 전기의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무협지로 당뇨병을 알려드리는 조금은 독특한 의사 오현상 박사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상이 정말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당뇨병에 대한 정보도 주고 또 관심도 유발하고 극복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무협지라는 방식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협지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네. 제가 7살 땐가 교과서가 아닌 책으로 처음 손에 잡은 책이 삼국지 연의였었는데요. 예. 그것도 이 무협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뒤로 거의 모든 무협지는 다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숙하고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요. 네. 이 당뇨는 약이나 주사만 가지고선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대학에서 30년 가까이 당뇨 교육을 담당을 하면서 네. 강의를 아무리 성의껏 준비를 해서 해도 10분만 지나면 우리 당뇨 학생들이 다 졸고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은 당뇨 교육이라는 거는 백지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본인이 평생 동안 쌓아온 그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거의 반대 방향으로 고친다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걸 듣는 순간 환자들이 반감을 가져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머리로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도 저거는 이론으로나 가능한 거지 나는 불가능하다. 예. 나는 그냥 평생을 이렇게, 그렇게 예,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 거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도 못하게 하고 싫어하는 것만 하라 그러니까 예. 학습 동기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왜 이솝우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요약을 해서 말하면 게으르면 불행해지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면 성공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게으른 사람한테 당신은 게으르니까 이렇게 가면 너는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나 좋아서 노는데 무슨 상관이냐 난 이렇게 살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엇나가거든요. 그래서 우화라는 게 개미와 배짱이 얘기입니다. 당신 얘기가 아니고 이걸 들어보세요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건 내 얘기는 아닌데 참고할 그런 만하다. 부분이 좀 있구만. 예.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당뇨도 이 직접 시작을 당신이 먹고 있는 게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벌써 반감이 반감이 생기죠. 생기죠. 그거를 의학적으로는 방어 기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건 이론이다.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이거는 당신 얘기가 아니고 소설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건 좀 참고할 만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거죠. 예. 그 소설을 직접 쓰시는 거는 아니죠? 예, 저야 뭐 소설가는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 그 고등학교 선배 중에 오현린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개인적으로 잘 알았었는데 그 작가님이 정통 무협 작가라기보다 이 일상생활의 다른 분야하고 무협을 접목을 시키는 그런 걸 잘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뭐 그런 작업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무협 소설도 쓰시고요. 당구라는 그런 그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구와 무협지를 결합시킨 그런 소설도 쓰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를 이건 의료와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정통 작가보다는 이 선배님이 더 낫겠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오 박사님은 내용 중에 의학적인 부분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 감수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근데 그게 그냥 당뇨에 관한 지식을 작가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써주세요라고 그래서는 곤란하니까 네. 그 스토리 전개나 이런 걸 짤 때부터요. 이 당뇨라는 그 병의 증세를 갖다 전부 다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걸 악당으로 등장을 시키고요.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치료제라든지 올바른 생활 그런 쪽의 요소들을 갖다가 좋은 쪽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가님하고 거의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예. 하셨겠네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이제 당뇨병을 주제로 한 무협 소설인데 등장 인물부터 심상치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인화시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인수린이에요. 예, 예.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무협 소설은 참 등장 인물이 많기 때문에 이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 이름부터 정해야 되니까 당뇨의 모든 시발이 인슐린의 부족,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부족에서 시작을 하고 네. 치료제 중에도 가장 그 강력한 치료제가 인슐린이라고 하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 또 인씨라는 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인슐린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고요. 네. 당뇨는 당씨가 원래 있어요, 중국에. 예. 그리고 무협 소설의 세계에서는 그 사천 지방에 당문이라고 그러는 유명한 그런 집안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집안이 원래 독을 잘 씁니다. 독약으로 중독을 잘 시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뇨라는 건 당에 중독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아주 잘 됐다. 예. 그 당문에 당씨 집안에 당요라는 그런 여주인공을 등장을 시켜서 예. 그 사람을 이제 악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거죠. 아니 그 왜 하필 또 여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남자로 할 수도 있었죠. 아니 당요라는 이름 자체가 예. 남자 이름으로 적합하지가 않아서 그래서요. 예, 그래서 예. 자전을 찾다 보니까 요자가 전부 다 뭐 예쁜 여자라는 뜻도 있고 네. 뭐 요사하다는 뜻도 있고 근데 여자 이름이 더 어울리더라는 네. 예. 그래서 뭐 인슐린, 자생력, 거죠. 예. 무가당
적정량 이게 다 지금 그 주인공들의 이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 네 명은 그 주인공 인슐린을 도와서 당뇨의 무리와 싸우는 그런 좋은 쪽의 의형제 네 명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당뇨 그 예, 여인 예. 등장하고 예. 함바가 피지, 소시지 예, 그거는 이제 그 악당에 예, 속하는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그 뭐 그런 패스트푸드를 의인화를 시킨 거지만요. 네. 사실은 그 당뇨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네 명의 수신 호의가 있거든요. 그 네 명의 호의가 당뇨의 그 가장 무서운 합병증들을 네. 그 합병증을 사람으로 의인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눈을 실명하게 만드는 그런 호의라든지 네. 혹은 신장을 파괴시키는 그런 호의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합병증들을 그 악당으로 등장을 시키고요. 원래 그 한자에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인자한 사람한테는 적이 없다 그런 뜻인데요. 그 네 자를 따서 인슐린, 자생력, 무과당, 적정량 이렇게 한 거죠. 네. 근데 그 무과당, 적정량, 자생력이라는 거는 당을 많이 섭취하지 않고 음식을 항상 적정량을 먹으면 자생력이 생긴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런 아이디어 내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어떤 날은 뭐 금방 떠오르고요. 어떤 예. 날은 또 며칠이 지나도 진전이 없고 그렇습니다. 환자 보시다가도 번뜩 떠오르기도 하세요. 예, 예. 그럼 옆에다 적어두시고 네, 그렇죠. 지금 몇 회까지 나왔죠? 지금 35회까지 35회. 나왔습니다. 와, 이게 어쨌든 연재로 진행 중인 건데 예. 내용이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주인공 인슐린이가 그 무림맹이라는 데 가서 당뇨와 싸울 수 있는 무술을 연마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의과대학의 인턴 레지던트라고 하는 수련의 과정에 해당하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많이 집어넣어서 이제 썼고요. 아, 그렇게 수련을 마치면은 이제 하나의 전문의로서 그 다른 지부에 파견을 나가서 예. 거기서부터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쯤에서 이제 당뇨가 자기 아버지와 일가 전부를 몰살시킨 그 원흉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싸워 보려고 생각을 하지만은 워낙 그 힘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도망 다니는 쪽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죠. 네. 그러다가 그 본격적으로 스승님을 만나서 당뇨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상승무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무술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당뇨에 무리하고 전면전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당뇨 무리를 다 소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 인슐린도 심한 당뇨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승인 지바고 도사가 네. 마지막으로 너의 병도 치료를 하고 예. 지금 세상에는 많은 이미 당뇨인들이 생겨났으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 비결을 아주 그 알려주겠다. 비책을 알려주겠다. 예. 그래서 인슐린한테. 예, 예. 승당 비급이라고 하는 당뇨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책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 책을 주시는데 그 책을 펼쳐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백지로 돼 있어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인슐린이 아니 이건 백지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다 너의 모든 하루 생활에 먹는 거, 운동한 거, 업무한 거 이런 걸 다 적어봐라. 네. 그것이 이제 제가 나중에 그 노래에서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세라는 가사와 그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렇게 쭉 쓰다 보면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발견된다는 있다면 거죠. 예. 스승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튀어나올 것이다. 아. 이제 이런 구조로 끝을 맺게 됩니다. 네. 재밌네요. 그 무협 소설 반응은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읽어주시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조회수는 꽤 올라가는데 댓글이 잘 안 달리네요. 댓글을 기대하셨는데 예, 예. 아무래도 당뇨는 좀 연세 있으신 예, 분들이 예. 많으니까 스토리는 재밌는데 댓글 반응이 없으셔서 좀 네. 서운하셨구나. 예. 아, 그 당뇨병은 정말 최근엔 참 많죠. 이거 네. 고생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예요?
30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까지는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당뇨였습니다. 근데 지금 90년대 이후로는 100명 중에 10명이 당뇨 환자고요. 예. 그 10명 말고 또 다른 10명이 5년 내로 당뇨가 될 수 있는 그 위험군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요. 그 결국에는 20명이 100명 중에 20명이 당뇨와 거의 문턱에 와 있거나 당뇨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거의 5분의 1인데. 네. 예. 참, 그 당뇨병 환자인지 아닌지 네. 그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당뇨는 초기에는 증세도 거의 없고요. 결국에는 검사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심을 하고 조치를 하는 그런 병입니다. 예. 그 그러니까 혈당 수치로 알아보는. 예. 그런 증상이 나타나려면 벌써 혈당이 200을 넘는 경우에만 증상이 오기 때문에요. 예. 원래 공복 때는 126만 넘어도 당뇨라 하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에선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네. 그러나 당뇨가 심해지면은 소변을 자주 보고 그 초반에 소설에 나왔던 것처럼요. 쉴 새 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물을 무섭게 마시고 기운이 없고 심하면 살이 빠지기도 하는 예. 그런 증세들이 상당히 심해진 다음에 나오는 증세입니다. 아, 들으시다가 이거 내 증상하고 비슷한데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여름이라 요즘 또 네. 특히나 그러시죠. 예. 당뇨는 흔히 유전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부모가 당뇨를 앓은 적이 없으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렇지는 건가요?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당뇨가 거의 없었던 병인데 예. 지금은 10배 가까이 늘어난 걸 보면 꼭 유전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요. 물론 당뇨에 약한 체질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체질이 그래요? 그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소아당뇨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10살이나 뭐 20살 그 사이에 10대 어린이가 어느 날 갑자기 당뇨가 되면서 혈당이 막 500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예.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래서 응급실로 가게 되고 인슐린 주사를 처음부터 놓지 않으면 아예 치료가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당뇨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자체가 아주 그냥 작동이 멎어버려 가지고 그래요. 인슐린 생산이 0이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소아당뇨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소아당뇨는 부끄라파에 많은 형태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많은 형태는 40, 50대 중반에 나타나는 과음, 과식, 과로 등으로 인해서 또 과체중, 비만이죠 결국은. 네. 이런 상태에서 오게 되는 성인형 당뇨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소아당뇨가 적은 대신에요. 30대 혹은 20대 후반에 별로 뚱뚱하지도 않고 마른 형태인데 네. 그런 사람들에서 당뇨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마른 체형도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마른형 당뇨 혹은 한국형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은 우리나라의 소아당뇨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형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인형 당뇨보다 그게 조금 더 심한 형태죠. 그래요. 예, 그렇지만 거의 70%는 이 과음과식, 과체중,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성인형 당뇨니까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주로 주력을 하게 됩니다. 예. 당뇨는 또 합병증이 그렇게 네.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 갑자기 뭐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막 다리가 괴사하기도 하고 그 왜 그렇죠? 당이 올라가게 되면요, 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예. 혈액 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현상이 오래 갈수록 혈관들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뇨가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이 망가지는 현상이요, 네. 일종의 화학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쇠가 물 속에 들어가면 녹쓰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뭐 담배를 피워서 암세포가 생기는 건 돌연변이라고 그러죠. 화학 반응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당이 올라가서 그 당이 혈관 단백질과 결합해가지고 망가지는 현상은 시간이 충분히 가고 당이 충분히 올라가면 누구한테나 다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혈관들이 망가지게 되니까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들이 다 막혀 들어오면서 혈액 순환이 나빠지니까요. 눈이면 눈, 발이면 발, 신장이면 신장, 피부 뭐 어느 곳이나 다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무섭네요. 합병증이라고 그러는 예, 겁니다. 예. 근데 당뇨에 걸린 사람들은 쉽게 낫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완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완치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인데요. 이 당뇨라는 건 근본적으로 노화 현상과 이게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 사람의 모든 기능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 조절 능력이라는 것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젊어서부터 그거를 과도하게 혹사를 시키면 남들보다 먼저 약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당뇨가 완치가 된다는 거는 노화 현상이 역전이 돼서 도로 젊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그래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관리를 해서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최선의 목표가 되겠죠. 말씀을 하도 잘해주셔가지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설명을 차근차근 친절하게 잘해주시니까. 그게 저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요. 예. 사람이 그렇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질 않아요. 그건 과학이 과학적인 거지. 예. 이 당뇨 있는 분들의 상태는 상당히 그 원망과 뭔가 그 시리, 우울증 막 이런 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얘기를 꼭 잘 설명을 해준다고 그게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깨우쳐 줄 필요도 있고 네. 뭐 야단을 쳐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예.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중에 또 선생님은 추가로 이 무협지를 쓰셔가지고 예, 그게 예, 이게 아주 독특한 예, 부분인 거죠. 정면으로 설명하는 게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옆으로 우회적으로 돌아서 그렇죠.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사실 당뇨가 생기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환자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많은 환자들을 보시고 또 치료를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좀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사례를 좀 들어서 예, 설명해 주시면 감이 올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 당뇨 있는 분들이 치료에서 첫 번째 만나는 그 애로사항이 먹는 걸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 당뇨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그 당 중독 현상이기 때문에 당이 높은 것을 몸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당이 너무 높아지면은 몸이 쇠약해지고 안 좋게 느끼지만은 네. 한 200 정도 수준의 혈당은 본인이 좋아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100 정도로 내려가면 어지럽다, 기운 없다, 눈이 침침하다 막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 상태에서부터 이제 깨워서 거기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갑- 똑같은 예. 정도의 당뇨 가진 사람 중에서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상받는 결과가 달라지죠. 달라지니까 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그건, 환자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1학년에 학교 입학할 때 학생들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졸업할 때가 되면 우등생과 낙제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치료 기간 중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뛰어난 우등생 예. 같은 환자가 있으셨어요? 아유,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그냥 뭐 케이스에? 그 자기 하루 생활을 수첩에다가 꼼꼼히 다 적으시고 뭐 자기가 하루에 10,000보를 걷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그걸 채우시고 예. 혈당 검사도 자주 하고 저희 그래가지고, 아버지 같으신 예, 분이군요. 예.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 그 검사를 하면 기분이 나빠진다고 네. 당이 높고 그러니까 아예 기계가 있으면서도 안 하시고 그냥 뭐 단 거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일단 먹고 보고 이런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있죠. 네, 내가 뭐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예. 사냐 이런 마음으로 예, 지금 무협지로 당뇨병을 알리시는 이 당뇨병 전문의 오현상 박사님과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무협지만으로도 성이 안 차서 그 당뇨에 관한 노래까지 만드셨다고 예. 언급하셨는데 직접 부르시기까지 하셨다고요. 예, 그 제가 안 부르면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 병원 직원들하고요. 예, 제가 불러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하고 같이 부르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바라는 바로는
모든 당뇨인들이 같이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힘내라 당뇨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궁금해하실 테니까 잠시 들어보죠. 직접 CD로 담아오셨네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당뇨 안녕. 여러분 건강하세요. 우린 할 수가 있네. 인생 백세 길다 하지만 굴골백세 정말 힘들어. 100평짜리 아파트 살면 못하나 내 몸속은 엉망인걸. 당뇨 체질을 속상해 말고 나의 하루 되돌아보세. 건강 오래 행복의 선택 내게 달렸네. 내 몫이 칠할 의원은 삼할 우린 할 수가 있네. 여러분 인생이 깁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인생 백세 길다 하지만 굴골백세 의미가 있나. 돈이 암만 많아도 건강 잃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걸. 올바른 길 찾아 몸과 마음 닦아 이룩하는 자신의 건강. 당뇨, 혈압, 모든 질병 이길 수 있네. 당뇨병 안녕, 건강한 인생 우린 할 수가 있네. 인생 백세 길다 하지만 굴골백세 정말 힘들어. 꿈도 대박 맞아도 건강 잃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걸. 올바른 길 찾아 몸과 마음 닦아 이룩하는 자신의 건강. 당뇨, 혈압, 모든 질병 이길 수 있네. 당뇨병 안녕, 건강한 인생 우린 할 수가 있네. 와, 이거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중독성 있을 거라 그랬더니 진짜 귀에 맴돌아서 오늘 집에 가도 저도 당뇨병 안녕 이거 외치면서 노래 따라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가사를 제가 네. 귀 기울여서 들어봤는데요.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뭐였냐면요. 100평짜리 아파트 살면 뭐 하나. 예, 내 몸속은 엉망인걸. 예. 아니 근데 현영 씨 목소리가 들려요? 예, 그 현영 씨 가족분들도 제가 돌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 그 부모님들이 환자이신 거예요? 이번에 아주 어렵게 아. 섭외를 해서 예. 이 도입부 1, 2절 도입부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와, 분위기가 정말, 아주 확살았죠. 예, 예. 그리고 정말 뭐랄까요? 절묘한 섭외라고 네. 할까요? 그 내 몫은 17알이고 의원은 3알이다. 예, 예. 환자 본인 스스로가 예, 본인이 7할, 그러니까 70%는 나한테 달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힘내라 당뇨인 아주 구성진 그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멋지네요, 오연성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오 박사님은 이 당뇨병 예방 전도사로 유명하시지만 원래 다른 일로 처음에 예. 언론 보도에 이름이 많이 나오신 분이죠. 예, 그렇죠. 예, 87년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또 그것이 큰 이슈가 된 데는 오현상 박사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종철 씨의 최초 거만이셨죠? 사실은 거만이로 갔던 건 아니고요. 예. 그 응급 왕진 요청을 받아서 아, 어떻게 해서든지 소생을 시키려고 갔던 거죠. 예. 거만을 하려고 갔던 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그 가는 중간에 사망을 하는 바람에 아, 거만을 하게 된 거죠. 본의 아니게. 그래요. 그러면 그때 고문을 받다가 숨진 박종철 씨 시신을 제일 먼저 보신 분, 예, 이신 그렇게 거죠? 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가 중앙대병원 전임 강사이셨던 예, 건가요? 제가 중앙대병원 간 지 딱 1년 되던 때입니다. 아, 그 1987년 예, 1월 1월이죠. 14일. 예. 그날 병원에서 호출을 받고 가시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중앙대병원이 인력이 많지가 않아서 뭐 다 진료 중이셨고요. 강의 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공분실에 네, 네. 가게 되셨군요. 그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에 들어갔을 때 네. 사실 많이 지난 일이지만 뭐 또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예.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선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좀 음침하고요. 예. 창문도 없는 아주 창문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좁은 창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그다음에 그 침상 위에 그 박종철 군이 하의만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 누워 있었는데요. 네. 온몸이 다 물에 젖어 있었죠. 예, 예. 그리고 방바닥에도 물이 많았고요. 음. 정면에는 욕조가 보였었고 그래서 좀 뭔가 심상치 않다는 네. 생각은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 고문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시신을 재빨리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예.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대공분실 쪽에서도 좀 억울하게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한 거는 틀림없어요. 네. 그래서 살리려고 외부 의사를 막 왕진 요청을 하고 그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된 건데 그때 참 여러 가지로 선택의 기로에 섰던 건데요. 그나마 그래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예, 저는 사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계속 늘어났었는데 그 당뇨가 줄어드는 걸 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병원에서 환자를 열심히 치료를 한다면 치료 잘 받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뇨가 줄어들기를 소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이루려면은 병원에서 진료를 잘하는 거 가지고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노래의 힘을 빌려서 한번 그런 걸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노래라는 건 원래 소설이라는 거는 읽은 사람한테만 영향이 있지만 노래는 여러 사람이 부르게 되면 누군가는 그 노래를 듣게 되고 네. 일단 들으면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입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엔 노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죠. 예. 그래서 그런 그 노래의 힘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줄어들게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됐고요. 네, 네. 그게 간절해지다 보니까 제가 노래를 불렀겠죠. 예. 근데 이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잘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노래를 부른다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밖에 그러네요.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 예. 노래를 불러낸다, 노래를 부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노래라는 건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이자 그 번식을 할 수도 있고 전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생명체인데 그것을 내 안에서 불러내는 것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네. 혹은 다른 사람들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흥이나 신명을 내가 노래로 불러내는 것도 아. 노래를 부르는 행위다. 아, 멋진 해석이네요.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로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로 당뇨인들을 부르고 있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 노래를 듣고선 박혜진 님이 저를 돌아보셨겠죠. 예. 그리고 저는 그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가 아주 먼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그 노래 속에 봉인된 고대의 힘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퍼져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용을 해서 그 힘을 깨워서 불러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심령술사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예. 이 당뇨를 적어지게 하겠다 혹은 뭐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네. 그런 횃불을 켜들고 강가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노래로 동남풍을 부르고 있죠. 예. 오늘날의 동남풍은 여러분들 같은 방송 언론인들이 동남풍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때 맞춰서 동남풍이 불어준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동남풍을 타고 불가능해 보이는 저 강을 건너서 예. 당뇨의 무적 함대를 불살러서 한 줌의 재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바로 무슨 무협지 하나 쓰시는 것 같아요. 와, 네. 진짜 포부가 정말 엄청나십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그 오현상 박사님께서는 당뇨 없으시죠? 아, 사실은 저도 요새 어떤 때 뭘 많이 먹고 재보면요. 예. 막 160도 나오고 170도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적게 먹고 운동하면 다시 내려가죠. 저희 집도 뭐 아버님, 할아버님 다 70대에 당뇨가 있으셨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건강하셔서 네. 많은 분들 그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 앞에 선봉에 서셔서 좀 예, 예. 힘내게 예. 예, 다 치료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예, 네, 감사합니다.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혜진이 만난 사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